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HLB는 이제부터는 걱정보다는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HLB는 제가 오뚜기라 그랬죠. 어느 정도 넘어지면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난다. 특히 지금은 리보세라닙이 아주 순항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공매도입니다. 공매 농간이 가장 심하고 큰 종목이 HLB다. 누구도 부정 못할 겁니다. 지금 공매 잔고가 거의 뭐 압도적이죠. 코스닥에서 거의 뭐 최고입니다. 최고 압도적이다. 공매들이 주인이다 라고 봐도 무방한 종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농간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심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공매도하고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활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이제 모르니까 안 하는 거겠죠. 모르니까. 겁도 나고 하니까. 그러나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수를 계속 늘려갈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하는 거죠. 능력이 안 되면 하는 거는 안 좋겠죠. 능력도 안 되는데 했다가는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 이렇게 되겠죠. 그런 부분을 잡아내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세력과 공매들의 그런 수익을 내가 좀 가져와야 되죠. 그 쉽겠습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다. 거의 한 5년 걸렸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파는데 최근에는 이제 상당히 좀 보이기 시작한다. 근데 저도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봐야지 이게 보이는 거지. 뭐 흐지부지하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모르겠죠. 당연히 모릅니다. 노력이 필요하다. 끊임없는 노력과 관찰과 계속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공매들에게 계속 상납을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안 되겠죠. 거의 뭐 국부 유출이죠. 우리나라 자금들이 계속 외국계로 돈이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밖에 안 된다. 그리고 HLB 세력들도 개인들 입장에서는 적입니다. HLB 세력들이 개인들이 돈 버는 거를 좋아라 하겠습니까? 공매가 돈 버는 거 좋아라 하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HLB 세력은 자기들이 돈 버는 거를 제일 좋아라고, 공매도 세력은 HLB 세력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한다. 개인을 제일 만만하게 보겠죠. 근데 HLB 세력들은 어느 정도 겁을 조금 내긴 할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손을 잡고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또 싸우고 뭐 이러겠죠. 결국은 개인은 무조건 적입니다. 이래도 적, 저래도 적. 개인이 제일 만만하죠. 제일 만만합니다. 마음이 아주 약하고 방향성 잃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HLB 왜 지금 상태에서 겁을 내기보다는 이 자신감을 가져도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급입니다. 일단 수급이고 미증시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이 부분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시장이 얘기를 좀 해주고 있죠. 또 월요일 날 내리칠 수도 있겠지만 뭐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상당히 많이 내려치면은 다시 저가면서 들어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금리라는 부분 때문에 국채 금리가 또 크게 올라가고 있죠. 금리가 이제 높은 위치에서 오래 가는 상황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커졌기 때문에 하락을 좀 크게 했지만 하락이 이틀 동안에 꽤 크게 나왔습니다. 꽤 크게 나왔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만하다.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정도의 파괴력이라고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파괴력이다. 그러면 얘들 뭐 4% 내리고 내일도 4%, 모레 4%, 다음 주 월, 화, 수 4% 계속 내릴 거냐? 그렇게 내리면 매수세가 붙겠죠. 매수세가 붙을 겁니다. 매수세가 붙는다. 공매를 그렇게 계속 친다라고 하면 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서 끌어올리는 흐름이 또 나오겠죠. 자,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어떻게 될지 이제 걔들 마음이겠지만 지금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경험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충격파가 커서 시장이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증시는 이제 망하는 쪽으로 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만한 파월 의장의 그 정도의 발언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평가가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은 단기 모멘텀이 끝났다 그랬죠. 단기 모멘텀이 끝나면 주가는 반드시 내려가는 습성을 가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좋던데, 지금은 이제 많이 내렸죠. 많이 내려왔고 미증시가 또 안 좋았기 때문에 낮게 시작했는데 일단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코스닥이 그렇게 나쁘지 않죠. 코스피도 별로 안 좋긴 하지만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을 쏟아부으면서 어제처럼 7천원 뭐 몇천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주 크게 겁을 낼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게 하나 딱 베이스가 잡힐 수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HB 같은 경우에 지금 수급이 신한이 들어오고 한국이 들어오죠. 그리고 최근에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 삼성 쪽에 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삼성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 삼성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죠.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매도들이 계속 엄청나게 어제 때렸는데 그래도 가장 크게 받아간 게 삼성 쪽이죠. 이런 부분도 뭔가 어딘지는 누군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매수를 하는 세력이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스모가 이제 10월 달에 진행이 될 텐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근데 이번 주 이제 끝이 난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해서 한 주, 2주, 3주, 4주 남았습니다. 4주 남았는데,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다음 주, 이게 다음 주까지 9월 달은 계속 내려칠 거다 하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내려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내려가는 흐름이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올려쳐서 갭을 크게 만들어서 에스모 구간에 크게 올리는 흐름을 가지고 에스모가 이제 마무리될 때쯤 되면 다시 크게 내리겠다. 올려먹고 내려먹고 특기죠. 이 공매들의 특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올렸다가 이만큼 내려주면은 에스모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 에스모의 제왕인 HB 주가가 이 정도로 계속 많이 밀려서 이상바닥 수준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얘들 마음이죠. 얘들 공매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내려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28,000원대까지 내려준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겁니다. 강하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얘들 공매도들과 또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들의 그런 어떤 이 전략에 차질이 생길 겁니다. 차질이. 에스모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내려온다. 에스모의 제왕인데 HB는. 그리고 리버세런이 순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내려준다고? 그럼 난 더 사야지.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또 싫어하겠죠. 공매도들은. 그러면 우리가 사야 되는 이 개인들은 무서워서 다 집어 던져야 되고, 무서워서 다 집어 던져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다시 올리면서 겁을 왕창 줬다가 올리면서 먹어야 되는데, 개인들이 자꾸 여기 바닥권에서 이 정도 내려놨더니 개인들이 와글와글 다 들어와서 사버린다. 그러면 먹을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상황이면 또 다른 전략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겠죠. 한 번 실컷 내렸다가 끌어올린다. 여기 하나 있을 거고. 근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이 크게 이득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렸다가 이제 이평선 깨고 내려치니까 겁이 나죠. 겁이 나는 분위기인데 지금 분위기를 쭉 살펴봤더니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버티는 힘이 나오죠. 한번 올려줬다가 다시 월요일부터 해서 다시 내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내가 좀 해놨다 그러면 마음 편하죠. 비싸게 32,000 위에서 좀 매도를 해놨으니까, 아니면 30,000원 위에서 매도를 해놨으니까 마음이 좀 편할 겁니다. 그러면 매수를 조금씩 하는 거죠. 조금씩. 무조건 분할로 해야 돼요. 내려갔다가 갈 수 있고, 아니면 이 정도에서 파동 태우면서 갈 수 있다. 이 두 가지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올라버리면 이때 살 걸 이런 마음이 생겼죠. 그러면 그런 아쉬움을 조금 없애는 게 좋겠죠.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해서 단가를 맞추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매도 해놨는데 여기서 조금 매수를 해가지고
분할 매수 이제 들어간다. 나 물릴 거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고 이제 매수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좀 내려주면은 나 그럴 줄 알았어. 물릴 줄 알고 있었거든. 괜찮아. 그래서 나 20%밖에 안 들었어.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오면은 분위기를 보고 또 20% 들어가는 거죠. 그래 더 내릴 줄 알고 있었어. 그래 알았어 더 내려봐. 그래도 나 주식수 좀 많이 늘었거든. 괜찮아 더 내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리면 와 진짜 내리네. 좀 이따 살걸.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뭐 얘들 마음이니까 모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내린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많이 더 내린다. 그래? 그럼 나 또 20%또 사면 되지 뭐. 5일 정도 보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다음 주 보는 거죠. 9월달. 그리고 또 내린다 하면은 어쨌거나 내린다 하면은 일도석으로 가면은 깊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깊게. 예상보다 깊게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로 매수를 좀 해버리면 되죠. 왜냐? 에스모가 다가오게 되면 다시 올라갈 거니까 다시 올라가겠죠. 에스모 구간이 다가오게 되면 다시 이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뉴스들도 나오게 되어 있다. 자, 어떤 게 나올 거냐? 이제 에스모에서 이제 될지 안 될지 몰라도 돼도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에스모가 열리기 전까지는. 근데 그런 기대감이 있죠. 유럽의 제약사들과 뭐 협의한다 이런 부분들 있고 또 이제 리보세라님 이런저런 발표가 나와서 뭐 완전간에 또는 뭐 효과 좋다라 이런 소리들이 막 나오겠죠. 뭐 항상 그랬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파동을 태우고 양봉 나왔네. 이평선은 깨주고 못 들어오게 만들고 양봉 내고 또 내려가는 차 가다가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이제 살짝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좀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내리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에스모의 기대감으로 올려주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뭐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느냐 이제 두 가지 방식이 나오겠죠. 그렇다 그러면 자신감을 좀 가지면서 그냥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밑으로 쭉 내렸다 갈 수 있겠지만 결국 에스모 구간에는 주가는 위에 가 있을 거다라는 자신감을 이제 좀 가질 만한 위치가 됐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파악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면 분할 매수 대응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계속 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이제 뭐 상승 흐름이 나오겠지 뭐 라고 자신감을 좀 가질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